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어, 한 화면에다가 원문을 다 넣어놓고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아마 수업을 들었더라도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,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아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개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다른 문법과 다르게 여기 파트는 좀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지금 현대 문법과 좀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뭐 이제 기억나는 대로 순서 없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, 어, 우리나라 한자는 사실 받침이 없는 한자도 있고 받침이 있는 한자도 있는데,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은 그 이상적 한자음 표기라고 해서, 그 받침이 없는 한자는 밑에다가 음가 없는 이응을 써줌으로 인해서 그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두 갖추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쓰기는 이렇게 생이라고 써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읽을 때는 세종이라고 읽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원문의 그 훈민정음 요 안에 동국정식 한자 표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, 먼저 받침이 없는 한자들을 한번 찾아보면, 자 여기 세, 제 요거랑, 그 다음에 문자 할 때 여기,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제가 아마 찾다 보면 저도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라는 글자 역시 마찬가지 동국정식 한자 표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있겠죠. 여기도 동국정식 한자 표기.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이제 없네요. 그리고 동국정식 한자 표기라는 게 반드시 요 이응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소리에 음가 없는 이응 대신에 이렇게, 요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요 글자라든지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, 여린 히읗을 쓴다든지, 또 여기 편안할 때 요 안자도 마찬가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귀처럼 원래는 중국인데 이것을 보통 중국말로는 뭐 쩡궈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현실음과 괴리된, 그러니까 현실음처럼 읽지 않고 약간 중국식 발음처럼 읽는 방식도 동국정식 한자 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안하다 할 때 우리 원래 이거를 피읍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 소리를 쓴다든지, 또는 여기 뭐 요것도 원래는 자라고 읽어야 되는데 짜라고 읽는 이런 글자들은 뭐 이응하고 같이 겹쳐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인데, 실제로 이것이 학교 문법하고 또 학자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학교 문법이 아닌 부분에서 가르칠 때는 뭐 여기에 쓰여 있는 한자 전체가 뭐 동국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, 어쨌든 학교 문법 안에서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동국정식이 어떤 한자에 해당하는지만 잘 필기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동국정식 한자음은 당연히 한자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 말싸미처럼 나라든지 뭐 미라든지 이런 글자 밑에다가는 이응을 쓰지 않는 이유가, 한글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, 일단 주격조사와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관형격 조사는 파란색으로 칠을 할게요.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고, 자 여기도 좀 바꾸고요. 자 그리고 여기도 바꾸고, 그다음 마지막 부분도 바꾸겠습니다. 보통 이 원문을 암기하면 좋은데
암기할 때 뭐 이렇게 한자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방점까지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 훈민정음에는 주격조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격조사가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는 이가 오고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가를 쓰거든요. 근데 요거는 현대국어고 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근대국어에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중세국어 때는 이게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?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이응이 없는 이렇게 모음만 쓰는 이를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는데 그 모음이 이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로 주격을 사용했습니다. 제로 주격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관형격 조사는 요게 아래아가 찍힐까 모르겠는데 자, 이렇게 A 글씨가 이상하네. 요 아래아가 들어있는 의와 그냥 의가 있는데 요 두 개는 유정명사 뒤에 붙였습니다. 유정명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같은 그런 명사에다가 붙이는 건데 아래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양성모음이에요. 양성모음은 뭐 아라든지 오와 같은 게 양성모음이라서 그런 체언 뒤에 요 애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만약에 사자의 털 그러면 사자 할 때 아가 양성이니까 그땐 사자 아래아가 찍힌 의를 선택하고요. 만약에 거북이다 그럼 거북할 때는 음성이기 때문에 요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. 자, 유정명사가 아닌 무정명사일 땐 그럼 무엇을 쓸 것이냐? 아이고 시옷을 씁니다. 시옷. 자, 시옷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이 사실 주격조사라고 아까 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관형격 조사에도 이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 시옷은 언제 쓰냐면 무정명사, 보통 사물이나 이런 무정명사에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, 유정명사이지만 높여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시옷을 씁니다. 그래서 뭐 예문에 보게 되면 부처를 높일 때 부처 밑에 시옷을 썼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나란말싸미 할 때, 자, 여기에 있는 요 이는 주격조사가 사용이 되었죠. 나란말쌈 이, 받침 미음 뒤에 이가 왔던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백성이 할 때 여기도 주격조사. 자, 요것도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죠? 그래서 이. 그 다음에 요것도 주격조사는 주격조사인데 요거는 이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? 바 플러스 2의 형태를 가집니다. 바 플러스 2. 그래서 요게 이제 의존 명사다 보니까 받침이 없어서 이 모음을 주격조사로 가지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뜨들 시라펴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일을 위하여 할 때도 마찬가지 나 플러스 이. 자,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?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. 이게 앞쪽에 어디 있었던 것 같기도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뜻을 실패하지 못할. 자, 여기 있네. 노미하니라. 자, 이때 노미하니라도 논 플러스 이 하면서 자, 그래서 여기 총 5개의 주격 조사가 있는데 자, 여기에 있는 미와 이와 또 여기에 백성이의 이와 노미할 때 이는 앞 글자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이를 선택하는 것이고 홀빼와 내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만 있는 이를 쓰는 주격조사 5개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요 관형격 조사인데 요 나란말싸미 할 때 요 시옷은 바로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죠. 무정명사기 때문에 시옷을 썼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제라는 글자인데 요 제를 해석해 보면 자기의가 되죠. 자기의. 그래서 관형격 조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 플러스 이의 형태를 가지지만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요 미라는 게 본문에 보시면 나라말싸 미도 있고 또 노미도 있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격 조사인데 얘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
요거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뭐뭐할 따름이다. 따라서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기 때문에 얘는 주격 조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동국정의식 한자음 표기 그리고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게 녹음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내용들을 녹음한 후에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